네, 안녕하세요. 주제 연구 관련해서 특강을 맡게 된 오태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글쓰기로서의 주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제 연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주제 연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혜를 공유하는 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다섯 가지로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와 감동, 그리고 비판과 논리, 그리고 진심의 글쓰기 이런 다섯 가지가 이 주제 연구로서의 글쓰기로서의 주제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제 연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재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 만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제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게 되실 텐데요. 제가 볼 때 좀 거칠게라도 크게 세 가지가 공부하는 이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쓰기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도 다양한 과제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존재 증명의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과 세계를 둘러싼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이 주제 연구를 공부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극히 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이거나 공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주제 연구의 어떤 핵심이 위기와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위기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혹은 2019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시대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정립하는 데 주제 연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떤 위기와 전환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삶을 둘러싼 이 세계에서도 어떤 위기와 전환의 지혜를 발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 세 가지를 그야말로 확인하고 증명하고 드러내고 마련하기 위해서 주제 연구를 공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혜의 공유라는 게 과연 그럼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좀 들여다보자면, 크게는 제가 볼 때는 더 나은 인생의 어떤 재미와 감동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제 연구로서의 글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재미나는 노동의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쓰기는 사실 지극히 고통스러운 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재미난 노동이어야 한다라는 일종의 좀 당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게임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게임의 재미는 게임의 룰을 안다고 해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게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반복 체험을 통해서 어떤 몸과 마음, 정신의 감각이 깨어날 때 진정한 게이머로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글쓰기 역시도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과제, 부담이 큰데 나름대로 탄력이 붙으면 이 글쓰기가 꽤 흥미롭고 재미있는데 라는 식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에 심취하듯이 운동에 심취하듯이 이 글쓰기의 세계에 심취한다면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재미난 노동의 일환이다라는 일종의 자기 최면을 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글쓰기는 무엇보다 이제 따뜻한 감동의 매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은 사실은 강요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서 느끼듯이. 타인이 쓴 글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일종의 수렴의 과정이라면 그 감동을 내 안에만 두지 않고 그걸 바깥으로 발산하는 노력. 그래서 내 글을 통해서 타인과 교감하는 것. 이것이 이 따뜻한 감동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때 어떤 타인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킬 진솔한 문장을 만나는 훈련. 그래서 독자의 눈높이를 조금은 높여주는 감동을 제공하는 것.
그게 그때 여러분들의 글이 더 나은 따뜻한 감동으로서의 교감으로서의 공감으로서의 글쓰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실 이제 주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세 번째, 네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글쓰기의 어떤 일반의 어떤 감각이라면 세 번째는 비판적 글쓰기의 대목입니다. 글쓰기는 비판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의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요. 비판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타인이나 외부 세계지만 반드시 자기 자신도 비판의 대상 그리고 비판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판이 더 나은 세계를 나아가는 어떤 그 새로운 관점으로 거듭날 수 있고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를 지향하지만 반드시 자기 성찰을 거쳐서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메비우스의 띠나 클라인시의 병처럼 안에서 바깥으로 다시 바깥에서 안으로 끊임없이 내부와 외부를 교차하면서 더 나은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비판적 글쓰기의 핵심이고 그래야 더 폭이 넓어지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비판과 논리는 사실은 이제 함께 늘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개념인데요. 글쓰기는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글의 전제와 결론이 항상 타당한 근거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늘 자문자답해야 되고 내 글이 나만의 어떤 지극히 사적인 글이 아니고 내가 마주하는 타인과 세계를 포함하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나와 다른 타인들을 향한 설득이라는 점에서 상호적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논리정연하게 글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지속해야 된다. 그래야 더 깊어진 글쓰기를 타인과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네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일종의 합집합적인 개념이 진심으로서의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백마디의 미사여구보다 사실은 자기의 글 안에 얼마만큼의 진심을 담아내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지한 성찰과 솔직한 표현이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투명하게 응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독자로서의 타인을 울리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와 감동, 비판과 논리를 강조하는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될 텐데요. 특히 경희대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 왔던 글쓰기 2학년이 수강하던 기초교과 글쓰기 2, 글쓰기 2가 2020년부터 필수교과 주제 연구로 변경됐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소논문 작성에서 학술 에세이 작성으로 목표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그야말로 갱신된 내용을 지향합니다. 더 알찬 수업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 모두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우리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계를 마주하기 위해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그러면서도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그래서 타인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글쓰기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후마의 전사이고 경의의 사자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글을 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마니타스고 우리 후마니타스의 어떤 모토가 후마니타스는 글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학교의 모토가 글 쓰는 자가 생각하는 자가 천하를 움직인다인데 글 쓰는 자가 천하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소제목으로 쓴 글은 제가 후마니타스 가이드북에 2019년에 썼던 글을 참조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강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연구를 왜 공부할까?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서의 공부의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스스로 대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세계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을 더 나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는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이 주제 연구의 모토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그 어떤 그 전략의 전술로서 재미와 감동, 비판과 논리, 그리고 진심으로서의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수행하기를 바란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특강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나은 주제 연구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입문하는데 짧은 특강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